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지금 브리핑을 들었는데요. 이 31번 환자 접촉자가 166명,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상황과 관련해서 추가된 환자가 근 이제 10명에 가깝게 이제 예. 발생된 상황이어서 예배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밀집된 공간이기도 하고 네. 한 번 가서 모여서 그냥 바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간에 말하자면 인사, 교류 뭐 이런 게 매우 활발히 일어나는 그 장소가 교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사회 전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정말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 31번 환자가 2월 7일 입원해서 17일 확진되기까지 예배를 2차례 갔었다고 네. 그러고요. 또한 잠복 기간에도 또 2번 또 갔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신천지 교회 예배가 뭐 수백 명이 한 번 예배에 모인다고 그런다면요. 그 접촉의 가능성,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이렇게 모여 앉는 경우가 많잖아요. 떨어져서 앉는 것보다는요. 네. 그렇다면 접촉자 부분이 현재는 166명이라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접촉자라고 확인된 거는 아마도 31번 환자하고 접촉된 그 바운더리를 아마 따졌을 것 같은데 네.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접촉자와 또 접촉했을 가능성도 또 많고 해서 아마 좀 더 확대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아마 확대된 조사를 하게 되면 접촉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정은경 본부장도요. 이 31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 즉 31번 환자가 지금 오늘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사람들의 확진자들의 상당수한테 옮겼을 수도 있지만 이 31번 환자가 어디로부터 또 옮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31번 환자가 그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이분도 다른 데서 옮겼을 수가 있고 또 그 교회라는 데를 이제 몇 번 또 발병 전에도 이렇게 2번 다닌 그 말하자면 그런 이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데서 와서 또 이분도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 매개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경우는 정말 이게 발병은 어디서 시작했는지 좀 더 주의 깊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요. 지금 현재 접촉자는 166명이라고 우선 발표했고요. 또한 그 11명, 또 총 13명 중에 11명이 31번 환자랑 연관이 돼 있다면 그동안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확진자에 대해서 동선, 접촉자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이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면 그들에 대해서 동선을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국민들도 조심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방역망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행위 자체가 무의미한 건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역사회 전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또 어떻게 판단하고 또 그것을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접촉자 관리 또는 어디서 유입됐는지 그 관리, 즉 봉쇄 정책을 했던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전파되지 않는 확인을 해서 봉쇄하는 정책인데 지역사회에 그 광범위하게 퍼져나간다는 그런 근거들이 있으면 그 전략 갖고는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략을 수정을 해야지 되는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에서 많이 발생을 한 거여서 아직까지 좀 더 봐야지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두 명은 사실은 어디서 발병했는지 아직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걸 보면 지역사회에서 지금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하는 게 지금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구 경북에서 있는 큰 병원 3곳의 응급실이 폐쇄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31번 환자 연관이 됐던 11명의 환자들도 그동안에 발병을 확진하기 전까지 병의원을 다녔다고 따진다면요. 그럼 그 대구 경북권에서는 포괄적으로 폭넓게
병원에서의 어떤 감염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보건당국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높이 봤다고 봐야 되나요? 그럴 사항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지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병원 내 감염에 대해서 우선 그런 사례는 현재는 이제 없다고 봐야지 될 것 네. 같고요. 준비를 하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현재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나치게 우리가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1번 환자 전에 발병한 29번과 30번 환자에 대해서도 감염원,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31번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31번 환자가 지난달 말에 서울에 있는 본사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행사에 대략 전국 지점에서 올라온 100여 명의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31번 환자가 여기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까? 가능성들은 이제 예. 다 열어놓고 봐야지 되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그 접촉자를 다 확인할 수 없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증상을 조기 발견해서 네. 조기 치료해서 문제를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지 되는 거죠. 물론 네. 그 전환이 갑자기 이 봉쇄 정책에서 이번에는 이제 그 완화 정책으로 갑자기 전환한다 그거는 아니고 네. 지금까지 하는 전략을 조금 더 확대한다는 측면과 그다음에 조기에 증상자를 발견을 해서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이제 같이 가야지 되는 거죠. 예.